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두고 다가올 행복한 미래에 대한 단꿈에 빠져있던 28살 여자예요. 그리고 제 표현에서 다들 눈치채셨듯이 파혼한 여성이기도 하지요. 정말이지, 저도 제가 이렇게 파혼하게 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으로 씁쓸할 뿐입니다. 제가 비록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머리가 잘 돌아간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자신이 눈치백단의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도 많았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들을 건 듣고 걸러 들을 건 단번에 거르는 제 나름의 기준도 확고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주변 사람들의 무수한 조언에서도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저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만 쏙쏙 골라 들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들 공통적으로 하던 말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일들로 계속 다투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 서로 싫은 소리가 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솔직히 설마 싶긴 했어요. 연애도 어느 정도 했으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결혼 준비하면서 좀 부딪혔다고 파혼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들 하도 겁을 주니 혹시나 저도 남자친구와 부딪히게 되면 그때마다 제가 먼저 좀 더 양보하고 맞춰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크게 제가 손해를 본다거나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 좋을 대로 하게 두는 편이라서 어려울 건 없다 싶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크게 갈등을 겪은 적도 없네요. 그런데 결국 이런 꼴사나운 엔딩이라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합니다. 물론 심란한 거랑 별개로 저 때문이란 생각은 요만큼도 없지만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괘씸하게도 그런 제 성격을 오히려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를 해주니 그 하나에 만족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어느샌가 두 개는 안 해주냐는 식이었고, 그래서 또 두 개를 해주니 세 개는 왜 안 되냐는 식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저도 저대로 뭐랄까 제 인내심을 시험받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나중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싶은 게 한마디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결혼해봤자 나만 더 고달퍼지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한테 파혼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네요. 솔직히 파혼하고 난 직후에는 제 스스로도 100% 잘했다는 확신보다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당장 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체면이란 게 있는데 주변에다가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셨는데 결혼하기로 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파혼한 걸 부모님이 아시면 주변 사람들 보기 창피하시지 나늘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 쓰잘데기 없는 걱정에 며칠 동안이나 뒤척이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모든 잡생각은 떨쳐냈고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있지만요.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저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적어도 연애하는 동안에는 누가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예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결국 그러기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결혼 자체부터가 남자친구가 오롯이 원해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다기보다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더 원하셨던 일이었어요. 이제 아들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빨리 안정적인 가정도 꾸리고 손주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셨다나요? 아무튼 그걸 알게 됐을 때 당연히 저로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뭐랄까. 남자친구가 먼저 원했다기보다는 어머님 아버님도 원하시니까 겸사겸사 프로포즈를 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조금씩 관찰 아닌 관찰을 하게 됐는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정말 시시콜콜한 일들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시며 말 그대로 남자친구를 컨트롤하려는 것 같았죠.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제 눈엔 그저 간섭심한 부모와 줏대없는 자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건 어쩌면 한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애지중지 아껴주셨는데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하신 이후로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 외할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당신은 다른 건 하나 바라는 거 없고 그저 저 시집 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을 안 하고 살 것도 아니고 저라고 뭐 완벽한 여자일 리도 없었을 테니 서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혼이란 건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지금 모든 게 후회가 되네요. 사실 결혼할 때 소위 사람들이 확인하는 조건들만 놓고 말해보자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한마디로 뭐 어디 빠지는데 하나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제 남자친구가 더더욱 마음에 들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서로 가벼운 대화가 오가다가 식사가 시작되고 나자 저희가 먼저 반반 결혼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친구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줄곧 반반 결혼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무슨 여자가 시집 오면서 남자만큼 돈을 쓰냐며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당신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며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네가 저희보다 월등히 여유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다 까놓고 비교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저희 둘이 서로 대강 파악하기로는 그럭저럭 비슷한 수준이다 싶었죠. 게다가 저도 남자친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럭저럭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 여기에 부족한 건 대출 조금 받아서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해가야 시집 가서도 제가 할 말은 하고 산다 싶으셨기에 하나라도 더해주면 더해주지 덜해줄 생각은 없으신 상황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어머님께선 몇 번이고 당신은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는 안 된다며 한사코 반반 결혼을 반대하셨으니 속 보이는 소리 같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으로서는 이 정도면 설득은 할 만큼 했다 싶기도 했고, 게다가 까놓고 뭐 더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덜해오라는데 그걸 구태여 싫다 할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님께선 그러면 혼수랑 예단은 최대한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드리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로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정말이지 괜찮은 사윗감이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란 게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더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식구들, 그러니까 예비시댁 식구들이 감춰왔던 그 비열한 인성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저의 신우가 되었을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미 3년 전에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그런 남자친구의 누나와 제가 조금은 통하는 사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같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물론 파혼한 마당에 이런 기대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하지만요. 아무튼 저희 집 쪽에서 결혼자금의 반을 똑같이 낸다고 해도 거절하시며 아들 결혼시키는데 집 정도는 해줄 수 있다던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친구 누나가 시집갈 때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제서야 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더러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좀 보수적이신 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아들하고 딸을 완전히 달리 대하시는 말 그대로 남아선호 사상의 끝판왕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턴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 딸도 차별하시는 분이 며느리라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까 하는,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그 남자친구 누나네가 이사를 했다며 집들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하고 남자친구가 간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저더러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묻대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아직은 결혼 전이었다 보니 굳이 가야 할 필요도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가족 행사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참석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했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 생각에 제가 만약 남자친구 누나 입장이라면 동생이랑 결혼할 여자라곤 해도 어쨌든 남인데 집들이에 와서 자기 사는 걸 보고 하는 게 썩 편할 것 같지만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 나름의 배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남자친구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처음엔 솔직히 어머님인 줄도 몰랐어요. 어머님한테 연락처를 가르쳐드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뜨길래 안 받으면 끊겠지 하고는 출근 준비를 이어갔는데 한번 끊어지기가 무섭게 전화가 또 걸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누군데 아침부터 일어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의 주인은 어머님이었어요. 게다가 굉장히 언짢은 목소리로 전화를 왜 제깍제깍 안 받냐며 짜증을 내더니 이내 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이지 않냐며 그러니까 집들이에 무조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만 끊자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제가 말 한마디 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그냥 냅다 끊어버렸지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전에 어머님이 전화로 하신 이야기를 전하며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 떠나서 저는 말이라도 일단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당장 제 번호를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한테 알려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전혀요. 남자친구는 제 핸드폰 번호에 대한 건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그저 어머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 않냐면서 저더러 벌써부터 어머니가 하는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더니 혹시라도 앞으로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간에 말대꾸를 한다거나 되묻지 말랍니다. 그랬다간 어머님한테서 괜히 더 싫은 소리만 듣게 될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조언이랍시고 무조건 어머님한테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남자친구가 꽤나 실망스러웠어요. 결혼하기 전이야 뭐 어머님하고의 관계가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 곧 저랑 결혼하면 어쨌든 제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남자친구가 무조건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꼴을 봐서는 어림택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비록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지라도 그런 걸 당장 입 밖으로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어머님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어머님 말씀대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네 집들이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걸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또 빈손으로 갈 순 없으니 선물도 사야 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꽤나 들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뭐 저 혼자 고민했을 뿐이지 딱히 남자친구한테 말하기도 뭐했고 여러 가지로 정말이지 내키지 않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 가기로 약속은 했고 마침내 집들이 당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칼퇴는 언감생심, 야근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전하니 제 걱정은 뒷전이고 그저 최대한 빨리 오란 소리만 몇 번이고 하대요. 진짜 야근이 있는 건 맞는 거지 하면서 재차 확인하는 게 제가 가기 싫어서 꾀부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회사 일 때문에 집들이 참석 못하면 진짜로 어머님이고 남자친구고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을 그렇게 늦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야근은 피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퇴근은 늦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이 나게 남자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는데 초행길인데다가 차도 어찌나 막히던지요. 게다가 처음 가보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들 동 찾느라 조금씩 헤매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데리러 나와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지금 식사 중인데 어떻게 나가냐면서 건물에 몇 동인지 다 적혀 있는데 왜 못 찾겠다는 거냐며 저더러 알아서 찾아오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빈정이 확 상했죠. 게다가 그뿐인가요?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식사는 다 끝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서운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약속 시간보다 늦은 건 저고 저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쨌든 제가 오든 안 오든 예정대로 식사를 해버릴 만큼 저희 참석 유무가 전혀 상관없는 자리였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남자친구를 통해서 오늘 늦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럼 그냥 오지 말라고 해줄 수도 있던 거 아닌가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전혀 배려받고 있단 기분이 들질 않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좀 벌받는 기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누나가 슬쩍 저더러 그럼 밥은 먹고 온 거냐, 배가 고프진 않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느라 피곤했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좀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당장 남자친구도 저한테 그런 건 전혀 물어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가 늦어서 못 먹은 걸 가지고 뭘 신경을 쓰고 있냐면서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저 하나 때문에 기껏 차려놓은 밥 다 시켜가면서까지 기다리기라도 했었어야 했냐는 거예요. 저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려주길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먼저들 식사 마친 걸 가지고 제가 뭐라 말 한마디 했던 것도 아닌데 다르고 다른 법인데 굳이 그렇게 말에 가시를 담아서 한마디 해야만 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까지 들은 마당에 아무리 배가 고팠다고 해도 뭔들 먹고 싶기야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 누나한테 괜찮다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곤 더는 말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간 아들인 남자친구를 대하시는 모습에서 보통은 아니신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좋은 면만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마디로 저를 무슨 다 잡은 물고기 정도로 생각을 하신 건지 얼마 전 전화도 그렇고 저한테 너무 막 하시는구나 싶은 게 말 그대로 거슬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앉는 저를 보시고선 넌 계속 앉아만 있을 거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니 급기야 제 앞으로 밥풀이 덕지덕지 붙은 밥그릇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일어나서 상 좀 치우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진짜 남자친구랑 이미 식도 올린 진짜 어머님 며느리라고 쳐도 어쨌든 여기가 제 집도 아닌데 왜 제가 상을 치워야 하는 거며 게다가 저는 밥 한 술 먹지도 않았는데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왜 밥상을 치워야 하는 거냔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누나가 됐다고 놔두라더니 준비한 안주도 몇 개 없다고 그냥 여기서 후식까지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리 앞에다가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좀 먹으라며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누나 때문에 저도 정말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화를 간신히 눌러가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제 남자친구는 뭐라고 있었는 줄 아세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아주 그냥 당장이라도 TV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렇게 보나 했더니 무슨 돌싱들이 잔뜩 나와서는 자기들이 왜 이혼을 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었어요. 패널들 반응이 이혼 참 잘했다고 평생 참고만 살면 병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결혼 생활 해본 적 없지만 괜시리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벌써부터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된통 시달려서 당장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저러다가 나중에 내가 저 TV 프로그램 나와서 이혼을 왜 했는지 이야기를 꺼내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들이 2차로 말은 후식이라 했지만 결국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면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던 술자리가 계속해서 길어졌고 그러니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던 저는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막차는 끊기기 전에 나와야지 집에는 갈 거 아니겠나요. 그래서 남자친구 허벅지를 슬쩍 찌르면서 눈치를 줬는데 이 한심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들리게 허벅지는 왜 찌르고 있냐면서 꼬장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까 남자친구 누나가 눈치를 챈 건지 시간이 늦었다며 이제 다들 가보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친구 매형도 아닌 게 아니라 피곤했는지 눈이 시뻘개져서는
눈 좀 붙여야겠다며 방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했고요. 참고로 남자친구 매형이 그랬을 땐 남자친구 어머님께선 아이고 피곤할 텐데 수고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늦게까지 우리가 미안하다 소리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몰라요. 사위한테는 아주 그냥 그렇게 나이스하실 수가 없더라니까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좀만 더 있다가라며 저를 놔주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저는 말 그대로 남자친구가 취해 쓰러지고 나서야 택시를 부를 수가 있었죠. 택시가 다 와간다는 알림을 받고 나서 저는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실 테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모임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남자친구의 누나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도 예비시 부모 눈치 본다고 새벽 한참 늦게까지 버티고 있던 저한테 표정만 봐도 미안해 죽으려고 하는 지경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제 말을 듣고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해주기는커녕 저한테 가기는 어딜 가냐고 며느리가 벌써부터 내뺄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갈 거면 집들이 자리 뒷정리랑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자고 가라고 새벽녘에 깨워줄 테니까 일어나서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출근을 하던가 하라면서요. 세상에 제가 여지껏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방 3개짜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한 방 쓰시고 남자친구의 누나랑 매형이 당연히 같은 방 쓸 테고 그럼 남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남자친구하고 저보고 지금 한 방을 쓰라고 하는 건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았겠나요? 그리고 애초에 자고 가라 마라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제가 뭐라고 이 집구석 집들이 한 걸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집에 가라는 건 더더욱이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도 그런 어머님의 말이 어이가 없었는지 왜 저한테 뒷정리를 하라고 시키냐고 하면서 어머님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뒷정리는 나 혼자 하면 된다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원래 며느리는 초장부터 기강을 잡아놓아야 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늦게 오는 것부터 문제 아니냐고. 집들이라고 했으면 응당 퇴근하고 올 게 아니라 회사에는 미리 휴가를 내놓고 아침부터 와서 음식하는 것부터 이것저것 준비하는 걸 도와줬어야 하지 않았겠냐시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하나 안 도와줘 놓고 뒷정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집에 간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나 하냐고 하는 겁니다. 늦게 온 것도 봐주고 준비하는 거 안 도와줬던 것도 다 생각해서 눈을 감아주고 있었더니 이제 보니 며느리가 아주 시대갈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벌써부터 뒷정리하는 걸 내빼려고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가 안 하고 가면 자기 위로 어른들이 대신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다 늙어서 상점 모시고 살 일이 있냐고 하시며 지금 며느리 버릇을 확실하게 들여놔야지 안 그러면 시어미가 며느리 떠받들고 눈치 보면서 사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더 열이 받은 건지 남자친구네 누나한테 너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신우면 신우답게 엄마 편에 서서 며느리 꼼짝 못하게 정신교육 시켜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남자친구의 누나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날 처음 본 남자친구 누나가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그나마 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괜히 거기서 사건 사고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의 누나는 이제 막 이사를 온 만큼 한동안 이 집에 살아야 할 테고 야밤에 괜히 일 크게 만들었다가 언성이라도 높아진다면 남자친구네 누나 입장에서는 이웃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테니 좋은 거 하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누나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뭘 참고 있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라고 참으면 병 된다고 아까 TV에서 보지 않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머님한테 그날 하루 내내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었습니다. 지금 며느리를 얻으시는 건지 식모를 구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시냐고 세상 어느 정신 빠진 여자가 결혼 전부터 시댁도 아니고 신우될 사람 집들이 자리 불려와서 이런 식모 대우를 당하고도 이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겠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서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큰소리 한마디 내질렀어요.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 하나도 못한 것도 있지만
어머님 아들 결혼 목전에 두고 뒤엎어버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아들 혼삿길 망쳐놓으니까 기분 좋으시냐고 목청이 떨어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술 먹고 뻗어버린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5만원짜리 2장 꺼내가지고 나왔어요. 이 시간까지 버티고 있던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집까지 할증 붙은 택시 타고 가는 거 내 돈으로 낸다면 아까워서 제 명에 못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말이에요. 제가 언성 높이며 따지고 들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건지 어안이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가 아들 지갑 꺼내서 돈 꺼내는 걸 보고는 정신이 퍼뜩 들었는지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들한테 눈 시퍼렇게 뜨고 언성을 높이고 있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 받을 만큼 받았다고, 적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배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라도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식모 대접받으면서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연한 거란 듯이 가만히 있는 어머님 아들 꼬라지 보아하니 가정교육을 그간 어떻게 받았는지 눈에 뻔히 보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벼랑간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 다 했냐고 하면서 너 이리 와보라고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그 순간 남자친구 누나가 나서더니 엄마도 며느리였고 나도 이 집에서 며느리인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한테 다가오는 어머님을 막아서 주었습니다. 그 덕에 더 더러운 꼴은 안 보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다음 날이 돼서야 남자친구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걸 보아하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이 네 여친한테 물어보라 하고 아무 말 안 한 거구나 싶었죠. 남자친구한테는 결혼이고 나발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네 집 며느리는 안 될 거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는 나 말고 엄마한테나 직접 들으라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안 하고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대길래 회사 일도 바쁘고 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기도 해서 그냥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결국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온 건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자기가 중간 역할 잘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길래 진작에 하면 될 걸 왜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느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퍽이나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말해주고 손님으로 초대받아 설거지도 해주고 아예 집안일도 대신 해주고 오는 그런 사람 구해다가 결혼한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럼 적어도 엄마한테 이쁨은 계속 받을 거 아니냐고 한마디 더 해주면서요. 기차가 떠났는데 뒤에서 손은 들어봤자 기차가 뭐 후진이라도 해주겠나요? 그렇게 파혼 선언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나 저희 회사 앞에 의외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어머니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누나한테는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이웃들한테 괜히 민폐 끼쳤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남자친구 누나만큼은 계속해서 제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얼굴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한마디 건넸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누나가 아니라고, 여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자기 할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처음이라며 덕분에 속이 다 후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지껏 딸이라고 남동생한테 차별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덕분에 마음속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네요. 그래도 아들이 최고라 여기시는 분인데 아들 며느리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솔직히 동생, 그러니까 남자친구 부탁받아서 어떻게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해서 찾아온 거긴 하지만 어머니가 그러는 걸 보니 솔직히 다시 만나달라 말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한테 파혼 통보를 받은 그날부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젖었다면서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살고 있답니다. 어머님도 아들이 저러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엄청 쩔쩔매면서 다시 데려가지고만 오면 잘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계신다네요. 그러니 혹시 생각이 있으면 동생한테 연락이나 해보라고 하길래 아니라고, 저는 이미 마음 굳혔고 다시 시작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남자친구네 누나는 저를 보고 씩 웃고는 잘 결정했다고,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건 알지 않느냐고, 지금이야 그렇지 언제 또 돌변하실지 모르고 동생도 평생 남자라고 대접받으며 살아왔는데
지금이야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해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냐대요. 그러곤 쿨하게 집에 돌아가는데 적어도 그 집에 사람 한 명은 정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결혼했다면 남자친구 누나하고는 꽤나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뭐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지 남자친구 누나랑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 누나 말 맞다나 평생을 아들 최고라고 대접받고 살아왔는데 그 성격에 얼마나 그렇게 어머님하고 등지고 지낼지런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지요. 적어도 시월드 문턱에서 재빠르게 유턴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